안녕하세요. 통신의 이해와 NRC 비전의 강의를 맡은 강사 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보상 플랜 시간에서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통신의 이해와 NRC 비전이라는 강의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정부터 시작을 해서 NRC 비전까지 총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안전한가? 라는 이야기들을 늘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사실상 뉴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술자리나 식사자리,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늘 하도는 코로나 그리고 나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부터 실업급여 액수가 1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까지도 1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1조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4월입니다. 그럼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죠. 불과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그리고 시대가 바뀐 것은 맞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입니다. 근데 올해 2월 10일에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하죠. 직원은 줄이고 문은 닫고 코로나 1년 일자리가 1년 사이에 100만 개나 줄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트렌드,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도 돈을 벌고 있어요. 기업도 당연히 돈을 벌고 있죠. 힘들어진 기업도 있고 힘들어진 개인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20년도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기업들 코로나 이후 무인화 가속, 일자리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자리에도 지금 현재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간계층, 즉 사무직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기술자들은 계속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들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움직여서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질병이라는 뜻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제는 비대면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를 만나서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옷을 하나 사러 동대문에 가더라도 거기서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도 그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에 갔을 때 거기에서 판매 직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기사 내용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찐펜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대면했을 때 발생되는 불편함들을 이제는 기존에 있던 시대 말고 MZ 시대라고 합니다. MZ 시대에 살고 있는 20대, 30대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 업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골목 식당에서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부산의 어느 시장에 가서 제가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게 밀면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빙을 기계가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사죠. 이 배달에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 비사인데 거기에서 만든 기계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신 3사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무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무인화를 왜 할까요? 최저임금에 지금 너무 많이 부담스럽죠? 개인도 기업도.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도 이제는 무인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지금 시스템들이요, 무인화로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유통마저도 그렇게 무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로서 기업은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것을 인정을 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시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부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도 했죠. 기계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이제는 100세 시대에 대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자가 사실상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100세 시대예요. 이 시대에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 줄여서 내가 원하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화두다, 가장 큰 이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죠. 연봉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저축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뉴스에서도 우리 노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죠. 어디로요? 무인화 시스템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 스펙을,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직장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결국엔 높은 연봉을 따라서 나 스스로를 결국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투자 많이 하시죠? 어디다가 많이 하시나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그 리스크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뉴스에서 보니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구를 약 올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친척들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창업이죠. 이 창업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에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프랜차이즈점을 제가 자본금을 들여서 인수해도 되고요. 창업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창업을 하셔도 되죠.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창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계속 찾을 겁니다. 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일환으로 이 통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통신 비전 사업을 보시기 전에 기초 사업 설명회를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와 비전에 대해서도 꼭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신다라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신 시장, 이 50조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K, KT, LG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통신 3사입니다. 대기업이죠. 여기에서만 통신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4의 통신사, MVNO 통신사들이 이 통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이 통신 인텔리전스 사장님들은요, 법상 다이렉트로 직접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합니다. 이 위탁 판매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통신 인텔리전스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통을 했던 바로 그 대리점이에요.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어떠한 돈을 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보시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통신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들, 그래서 다시 나 지금 코가 간지러워. 자꾸 코로 만져갖고 네, 우리 NR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한다고요? 바로 통신 대리점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바깥의 일반 통신 대리점은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타이밍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이와 같이 NR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깥의 일반 대리점은요, 많은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타이밍도 필요했었죠. 지금은 포화 시장입니다. 반대로 NR커뮤니케이션에서 하고 있는 이 유통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이고 소자본으로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검증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누구나 다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방향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정보의 일환으로 받아주시고요. 검증 검토해 보시고 맞으면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통신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신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시장이 과거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현재는 어떻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서 앞으로 미래 시장에는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은요, 1984년에 첫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 KT, 한국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코리아텔레콤이죠. 그때 당시 번호는 01101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벽돌폰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 둘, 셋은요,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핸드폰을 가지고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큰 핸드폰을요. 그때 당시에 이 핸드폰 한 대 가격이 200에서 30만원,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200에서 300만원이요. 80년대에 200에서 300만원이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에요. 자동차 한 대 값,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85년생입니다. 여담이지만. 네. 그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삐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대중들 허리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이 핸드폰을 만들어 놨는데 고가의 제품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썼었어요. 그리고 이 통신망조차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편리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이 삐삐라는 게 얼마나 편리했냐면요,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었어요. 휴대 간단했습니다. 가벼웠었어요. 그리고 요금도 저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중전화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기면은 제가 그 메시지를 또다시 공중전화를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소통하는데 편리했고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너 8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 삐삐는 언제부터 쓴 거야?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제가 삐삐를 처음 썼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늦게 삐삐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삐삐를 쓰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었어요. 어린 날의 추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SKT, 즉 93년도에 이 통신을 민영화를 시킵니다. SK 성경의 약자예요. 이 성경에서 무엇을 했느냐? 교보 팔고, 그리고 자전거 팔고, 테이프 팔던 곳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계 30위권 밖에 있던 기업이 갑자기 T를 하나 갑니다, 뒤에. 이게 뭐예요? 텔레콤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 네 가지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통신을 민영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기업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독점권을 주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나라에서 성경이라는 기업에 이 텔레콤 사업을 맡겼을까요? 바로 이 WTO에 우리가 가입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에요. 오가니제이션. 자, 이것을 약자로 WTO라고 합니다. 자, 이 WTO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수시장, 즉 우리나라 그리고 각국에서 이 내수시장 안에서만 시장경제 활동을 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는 각국에다가 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맹국가끼리. 자, 그러면은 각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플랫폼을 세계로 수출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개방을 각국에서 진행한 거예요. 근데 누구 주도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가 중국과 미국이죠. 근데 이 WTO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가 아직도 막강한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 WTO를 주관을 해서 이 나라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 경제를 오픈한다는 거는, 즉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수시장, 내 안에서 흐르던 이 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반대로 바깥에서 타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내수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 돈을 조금씩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 바깥에 있는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것으로 돈을 버냐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통신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다고 했어요. 94년도에 통신시장 우리가 SKT로 민영화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88년도에 뭐가 있었냐? 바로 통신 개방은 중추신경을 내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통신시장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통신시장을 개방한 나라 중에서 잘 살던 나라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 통신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 나라, 잘 살던 나라가 갑자기 경제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 통신이라는 시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있나요? 없죠. 석유 다음으로 단일 상품 중에 2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채실 거예요. 50조로 하는 이 내수 시장 안에 미국이 들어와서 통신 사업을 하면은 이 50조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WTO에서 일부 상품군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유예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우리 의료입니다. 의료 산업. 그리고 IT입니다. 통신 산업이에요. 이거를 5년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49% 이상 후퇴냐, 33%를 사수하느냐, 통신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뺏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후퇴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의 통신사가 있다 보니까 이 통신사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나한테 혜택이 있고 편리하지 않으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편하면 안 바꿔요. 편리하지 않으면 안 바꿉니다.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017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96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러한 5개의 통신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PCS 통신사를 만듭니다. 017, 016, 018, 019 그리고 011 이렇게 5개의 통신사가 5개의 번호가 경쟁을 시작하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미비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삐삐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고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고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8년도에 국가가 세금을 풀어서 공짜폰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래서 3년 동안 대중화를 만들어버립니다. 대중성을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누구나 한 명씩 핸드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공짜폰은 상술이죠. 상술이 좀 껴있습니다. 이거는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될 거냐? 아닙니다. 이미 뉴스에서도 대서특필 했었어요. 기사에서도 그리고 유튜버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쏟아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짜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제요? 98년도에. 이때 98년도에 뭐가 있었죠? 국가 부도가 있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어요. 언제요? IMF 시대입니다. 저는 이때 어린아이였었습니다. 뉴스에는요, 대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국가 세금을 풀어서 공짜폰을 풀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수시장만큼은 꼭 지켜야 됐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공짜폰, 이때는 정말로 공짜폰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플랫폼의 이동이 시작됐고요. 소비자의 선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점 사업자라고 생각할게요. 대리점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리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기초사업설명에도 나온 SC의 대리점 사장님은요, 한 달에 4억 8천만 원을 벌어가요. 한 달에 4억 8천만 원.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벌었겠죠. 이러한 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진짜 재밌는 건 투지 시장이었어요. 투지 시장만으로도 이러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90년대에. 자, 이제 3G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G 시장에는요, 이제는 그냥 텍스트, 전화, 흑백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느냐? 얼굴 보고 통화하자는 겁니다. 바로 IMT 2000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이때에 맞춰서 서비스를 또 개최를 한 거예요. 또 준 거예요. 이게 무엇이느냐? 바로 화상전화입니다. 3G. 본격적으로 3G가 활성화가 된 거죠. 이 화상 핸드폰을 썼다라는 건 무엇이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2G 핸드폰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 누가 얼굴 보고 통화하냐?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통화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 보고 통화하더라고요. 다 여자친구였었어요. 연애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근데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듣고 통화하나요? 아니죠. 얼굴. 이제는 실시간으로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고 보니까는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요, 이제는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언택트의 시작점, 바로 이 스마트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면은, 그렇다면 이 화상폰은요, 2002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 게. 그거는, 스마트폰은요, 09년도입니다. 09년도부터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 써라고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써야 써요. 쓰죠. 반대로 투지폰 누가 쓰죠? 거의 안 씁니다. 못 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자, 어느 순간 보니까 2010년도에 그래프가 하나 더 생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알뜰폰입니다. 4세대 LTE 4G 시장에서도 바로 이 알뜰폰이 선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된 거는 2010년도입니다. MVNO 법안이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뭔가 대중성을 좀 띄려고 그리고 활개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요. 근데 소비자는요, 10년도부터 당연히 모았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도부터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뜰폰 그래프는요, 소비자들, 신규 가입자, 그리고 알뜰폰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 그래프는요, 다들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표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과거에는 SK, KT, LG만 이 3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시장이었었어요. 1등이 SK, 2등이 KT, 3등이 LG여도 결국엔 돈 누가 벌어요? 이 3사 통신사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근데 알뜰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을 해서 쓰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통신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또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5세대입니다. 5G 시장이에요.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창올림픽 때 대대적으로 5G 시장을 오픈을 했죠. 자, 2019년도에 세계 최초 5G 시장 시대 진입 4차 산업혁명 퍼스트 무버 교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두부.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선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G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 기술력이 언제 안정화가 되느냐는 겁니다. 5G는요, 이미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통신망을 안정화시키고 구축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어떤 과도기예요? 이것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지금 5G 말 많아요, 안 많아요? 말 많죠?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굉장히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서비스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5G 시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아실 겁니다. 이 5G 시장은요, 만들어질 시장이고요. 이미 6G 시장도, 7G 시장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이 변화하고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율화라고, 무인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화 중에 하나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무인화 시스템 중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무인화입니다. 자,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요, 통신망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법을 조금씩 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규정 속도가 아래로 하락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5G 시장 안에서 이 기술력을 바탕을 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만들어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5세대의 가장 중점적인 거는요, 결국에는 5G 시장은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상용화가 되고 대중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동통신사들은요, 예측하건대, 이건 제가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에 나온 겁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2026년도에는 얼마의 돈을 번다라고 해요? 서비스 매출액이요? 698조 원입니다. 698조 원이에요. 자, 이 돈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돈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소비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편리하고 앞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가,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통신시장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사업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 뭐냐면요, 바로 이 알뜰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불시장의 이 기회입니다. 앞으로 이 알뜰폰이 대중성을 띨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많은 선진국들은 알뜰폰 선불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뭐예요? 선진국가죠? 그러면 앞으로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후불에서 선불로 넘어가는 이 시장성만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6,500만 대가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 알뜰폰 가입자가요, 지금 현재 900만 정도 돼요. 약 900만입니다. 이제 1000만 육박해 있어요. 그러면 후불요금제에서 선불요금제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플랫폼이 이동을 했죠. 과거 삐삐에서 투지폰으로 넘어갔을 때 그 타이밍 속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도 개인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그래프를. 자, 보시면 소비자 수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2.5%는요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 수용자는요 13.5%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 다수자는 34%예요. 근데 그 사이에 캐즘이라고 합니다. 캐즘.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 곡선, 대중성을 띌 수 있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약입니다. 약 20%, 25%입니다. 20에서 25% 사이에서는요, 그 사이에서는 대중성을 띠고 있고, 대중성을 띠면은 그때부터는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문화가 자리 잡으면은 후기 다수 사용자, 그리고 최후 사용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삐삐 처음에 썼을 때, 혁신자도 있었겠죠. 조기 수용자도 있고요. 그 삐삐만 쓰더라도 편리하게 썼었어요. 근데 그 삐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투지폰으로 넘어갔을 때 누구는 써고 누구는 안 썼어요. 누구는 필요하다고 썼고요,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 썼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혁신자, 조기 수용자가 있겠죠. 그 타이밍에 문화로 넘어가고 대중성으로 넘어가고 대중성을 띄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 이 초록색 이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초록색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통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예, 제가 만약에 과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나이에, 과거로 가면 제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이 나이에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 저는 수억 원의 빚을 지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알뜰폰이 앞으로 대중성을 띄고, 그리고 앞으로 윈윈 할까?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여러분들,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내가 쓰고 싶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런 할인 매장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무약정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K, KT, LG에서 판매하는 핸드폰 단말기에는 그 해당 통신사의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있었는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 핸드폰은요, 그런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약정으로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를 구매를 했을 때 나는 단말기를 구매한 거예요, 요금제를 구매한 거예요? 핸드폰 개통할 때 단말기를 구매한 거죠. 왜? 내가 쓰고 싶은 요금제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단말기만 구매했었어요. 왜? 그때는 단말기가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단말기를 구매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할인폭도 많았었죠. 근데 그게 할인이 정말 할인이었나요? 뉴스에 이미 다 나왔는데. 자,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내가 냉장고 살 때는 전기 결합 안 시키고 컴퓨터 살 때는 인터넷 결합 안 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핸드폰만 내가 사면은 요금이랑 결합을 시킬까? 반대로 내가 이러한 요금제를 쓰고 싶어요.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은데 단말기 할인이라는 명목하에 비싼 요금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뉴스에도 나왔고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호갱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에는 국민들,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는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약정, 카드 할부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그 카드사에 또 할인율이 있죠. 그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단말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뜰폰, 알뜰 요금제입니다. 선불 요금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한테 맞는 요금제를 무약정으로 이제는 유심 단독 개통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말기 따로 유심 따로 구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소비자에게 혜택 아닌가요? 편리성을 제공하고 혜택을 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과거부터 또 말이 잘 됐었냐?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바깥에 판매점 사장님들 죽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생이다 뭐다, 이거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요, 5G 시장을 가고 있는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금제를 낮춰야 되는데 이것을 낮추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결합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왜? 가계통신비 때문에 그래요. 가계통신비를 낮추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단계적으로 자급제 활성화를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입니다. 몇 년이 지났죠?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 법안은요, 좀 시행된 지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법이 만들어지고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소비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에요. 삼성이 갤럭시 S22를 2달 만에 100만 대를 판매했다고 해요. 국내에서요. 이 단말기는요, 좀 고가긴 합니다. 근데 이 다음 버전에는요, 이제는 계속 단말기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단말기 단가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100만 대가 2달 만에 판매가 됐을까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힘을 받아서 이제는 이 단말기 갤럭시 21이 외에도 국제 시장에서도 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요, 이 선불요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요, 가계통신비를 낮춰줘야 되는데 삼사통신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1등, 2등, 3등이라고 하지만 돈은 그들이 다 벌어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불렀죠. 정부에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핸드폰 요금 좀 낮춰달라고. 근데 2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1,000원 낮췄어요. 막 유지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 뉴스 기사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선진국 중에 가장 비싸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오명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죠. 2014년도부터 국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제 가계통신비를 우리가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왜?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월급이 빠르게 그만큼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은 무언가 하나는 낮춰줘야 되는데 가계통신비만이라도
낮춰줘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낮춰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2014년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가겠다는 통신 정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앞으로는 퍼센테이지를 얼마만큼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러한 실현 계획을 만들죠.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매가, 이제 통신망을 제공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3사 통신사로부터. 도매가로 저렴하게 받고 나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선불요금제로 서비스를 유통하게끔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싫든 좋든 그 망을 임대해서 이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MVNO 사업입니다. 기초사업 설명회에도 나왔죠? 이 MVNO,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제4의 통신사입니다. 우리 NR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통신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요금제를 유통을 하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라 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선불요금제가 좋았나요? 여러분들, 선불요금제 알뜰폰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노인들 쓰는 거 아니야? 어른들만 쓰는 거 아니야? 안 터지는 거 아니야? 그 대포폰에 쓰는 거 아니야? 그 불법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21년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대포폰 노인폰은 옛말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강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쓸 때까지는 과도기는 필요해요. 시간은 필요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선택을 했느냐? 20대 사로잡은 갓성비예요, 갓성비. 알뜰폰 이동시장, 요금 절반이라고 합니다. 알뜰폰을 쓰니까는 기존 통신사보다 썼던 요금제가 반 이상 혜택이 되더라. 할인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혜택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에게는요? 혜택이죠? 여러분 조금 보이시나요? 이제 그 타이밍이 소비자가 계속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고 있죠? 자, 하루 차이로 나온 이 기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제는 무이나 대리점을 통신사에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MZ 시대랍니다. MZ 시대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무이나 대리점을 유통한다고 해요. 물론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기존에 있는 대리점들이랑 통신사의 관계예요. 어떻게 이들과 상생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통신사의 고민이지만, 이러한 통신사들이 그것을 떠안고도 무이나 대리점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소비자들의 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결국에는 나에게 혜택이 있고 편리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대리점에 갔을 때 어떠한 행위들을 했을 때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필요 이상의 부가 서비스, 필요 이상의 요금제, 필요 이상의 할인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안내에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 기사들을 보면요, 그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담감들을 MZ시대는 싫어한답니다. 그게 뭐예요? 20대, 30대, 지금 우리들의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40대 분들,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담감들을 이제는 해소해 주겠다는 겁니다. 해소해 주니까 소비자들은 뭐예요? 선택을 하더라. 자, 또 하나, 선불요금제는요, 후불요금제와는 다르게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통신비를 연체하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 분들, 싸게 서브폰을 하나 더 운영하고 싶은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아무런 조건도 제약 없이 요금을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요. 이제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본인 인증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화물연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죠. 이제 핸드폰 없으면 불편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시장이 이렇게 또 될까요? 선불폰으로 급격하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또 다른 이 경제적인 악화 때문에
선불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속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남들이 힘드니까 그게 기회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소비자의 선택인데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계속 주춤하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개인도 그리고 자영업자도 기업도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률도 떨어지고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좀 많이 안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신비를 연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내 명의를 쓸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왜요? 이제는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하죠. 본인 인증도 핸드폰으로 합니다. 모든 게 다 핸드폰으로 거의 결합이 됐어요. 이제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명의를 쓰지 않아도 살만했거든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제약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은행만 가더라도 본인 인증 어떤 걸로 해요? 바로 그 실시간 핸드폰으로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핸드폰 써야 되는데 알뜰폰, 선불폰으로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서브폰이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것을 어디로 하느냐? 알뜰폰 회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지금 많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통신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통신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측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NR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과 네트워크의 결합이 됐어요. 이게 당연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을까요? 선두주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선불요금제 NR커뮤니케이션이 선두주자예요. 왜? 21년 전부터 했으니까요. 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법인은 99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선진국 미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AT&T라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이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특허를 받은 다음에 국가와 함께 전국에 통신망을 설치를 합니다. 100년 동안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MCI라는 또 다른 회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 AT&T야, 니네만 좋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독점해서 서비스 하지 말고, 왜? 경쟁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겠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독점은 그냥 말 그대로 독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자는 겁니다. MCI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러한 곳에 독점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도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판매권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언제? 84년도에. 그러니까 법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요. 민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MCI가 통신 회사로서 이제는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소비자를 모집하려고 하니까 AT&T가 전국에 깔려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소비자들을 모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셨던 것처럼 아메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유통을 합니다.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디죠? 아메이 어디예요? 바로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어떠한 방식을 하느냐? 친구가 친구를 모집을 하고요. 가족이 가족을 모집을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마케팅, 이거 첫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AT&T에서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을 어디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MCI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집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단계 판매 외국 사례로 해서 통신업계에서도
미국 제2의 장거리 전화 사업자인 MCI는 아메이와 손을 잡고 통신 거대 기업 AT&T의 아성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스프린트라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망을 구축을 하고요.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이 AT&T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망에서 그런 시장 속에서 경쟁을 했다. 여러 이제 회사들이요, 이런 다단계 방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NTC, 그리고 엑셀, 또 하나 TTI 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MVNO 우리나라의 MVNO 회사는요, 지금 현재 약 40개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수천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랑 물론 땅 크기, 그리고 인구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천 개가 있다는 거는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한다, 안 한다?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 경쟁 속에서 40% 이상의 뭐예요? 소비자가 이탈을 합니다. 어디로? 각 회사로요. 스프린트는요, 네트워크 2000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소비자를 모집을 했고요. MCI는 아메이, 그리고 AT&T는 뒤늦게 샤클리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네트워크 회사 손을 잡고 진행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회사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바로 SBC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인수합병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셨죠. MCI, 그리고 MCI에서는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모티브가 된 회사가 어디냐? 바로 엑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냐? 자, 엑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했다? 바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는 다르게 제휴가 된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통신 회사가 돼서 개개인에게 대리점 사업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점 사장님들은요, 소비자를 모집을 하는가 반면에 그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업자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즉, 개개인에게 무엇을 했느냐? 통신 대리점 사업권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 개개인에게 대리점 사업권을 줬다. 즉, 내가 대리점 사업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이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죠? 바로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엔텔레콤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유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엔텔레콤을 유통을 하는 유통업자예요. 소비자를 유치하는 대리점 사장입니다. 대리점 사장으로서 소비자를 유치를 하고, 또 하나 무엇을 하느냐? 나와 같이 소비자를 유치를 하고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고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이 배증의 법칙 속에서 대리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엑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NR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해야 하는 거는 뭐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참여를 해서 유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유통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나는 구정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정 광고를 하죠. 뒷부분에 지금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은 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하 비전을 들어보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본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또다시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만들어져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사서 내가 유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고 위치, 장소, 자본력도 필요하죠. 자, 또 하나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는 큰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자본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본만으로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대기업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동일하게 나도 유통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돈을 벌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대리점 사장님처럼 말이죠. 그럼 권리수익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여만 함으로써. 자, 그렇다면 유통은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1차 유통, 2차 유통, 3차 유통, 4차 유통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통의 단계가 축소가 되고, 진화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간편해집니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광고를 어디선가는 봤을 겁니다. 상품을 사려고 하면은 내가 광고를 접했을 거예요. 지은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유튜브든 아니면은 온라인 매체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광고의 주체, 시스템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누가 벌어간다? 바로 기업이 돈을 벌어가고 거기서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조금은 이윤을 창출하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철저하게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광고를 하는 이 사업자에게 회사에서는 광고비를 아꼈죠. 그 광고비를 누구에게 준다? 소비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 건데 그 행위는 어떠한 기준으로 주느냐? 우리나라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5조에 있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5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5%까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유통을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기준이 3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통회사,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35%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불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런 행위가 들어가면 나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닙니다. 셀러가 아니에요. 뭐냐? 소비한 것을 전달한 겁니다. 자, 우리 대리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타이밍에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적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는 이 플랫폼 사업을요. 누군가는 찾고 있을 겁니다. 플랫폼 사업을. 그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나도 돈을 벌고요. 그분들도 이 시스템 속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거래 마케팅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NRC가 당연히 있겠죠. NRC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NRC의 비전은 도대체 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NRC의 비전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20년 전부터 했던 바로 이 선불요금제를 가지고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들보다 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1년 전에 비대면 어플을 저희는 만들어 놨어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예측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편리하게 개통을 하게끔 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비대면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개통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편리하죠? 그럼 저도 편리합니다. 그 속에서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돈을 벌어가고요. 소비자는 편리함으로써 만족을 하죠.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구정 광고도 해요. 직접적으로 저는요, 가족들도 모집을 하고 친구들도 모집을 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도 고객들을 모집을 해요. 광고를 합니다. 그럼 제 글을 보고 신뢰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죠. 개통 신청을 했는데 확인을 해달래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우리에게는요, N스마트라는 개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받고 내가 개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심이요, 과거에는 손톱만 했어요. 엄지손가락만 했는데 이제 새끼손톱만한 유심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심의 이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유심 이동까지도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제는 손톱만한 유심이 없어지고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핸드폰 단말기 자체에 이심이 들어간 거예요. 세계 각국에 그러한 유심이 들어간 겁니다. 이심이. 그러면 내가 미국이든 아니면 프랑스든 반대로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사의 그런 서비스를 보고 내가 쓰고 싶은 그 서비스의 이심을 선택한 다음에 비대면으로 개통을 하면은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그룹에서는 좀 특화된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룹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속에 교린 그룹은요, 이 SNS 마케팅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개통을 또 하고 있어요. 적게는 10대, 뭐 한 대도 가능합니다. 뭐 한 대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통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왜 할까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량 보면은 많이 있죠? 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마케팅을 해요. 자, 또 하나, NRC는요, 바로 시간의 복제, 시스템의 복제, 배증의 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당연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시간의 곡선, 노력의 곡선은요, 반대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하지만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노력의 곡선은 떨어지고 수익의 곡선은 올라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백만장자 제이 폴 게이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100%보다 100명이 노력한 1%를 갖는 게 더 낫다라고 해요. 자, 이 시스템이 뭐예요? 바깥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스템 복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좌우측에 소비자들, 그리고 사업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배증의 법칙을 보니까는 1주에 2명, 2주에 4명, 그렇게 10번, 10주를, 10단계를 내려가니까 1024명이에요. 합계를 보니까 2046명이 됐습니다. 제가 2046명의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광고를 해야 될까요?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자, 1월달, 그렇다면 나는 1주는 좀 힘들어. 1주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한 1월로 해볼까요? 1개월. 한 달에 2명씩은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2046명을 만드는 거예요. 야, 나는 1년, 한 달도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요, 1년은 어떠세요? 1년에 2명, 그 다음 해에 또 2명, 4명, 8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느냐? 내가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원 사업입니다. 후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고요. 그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저도 거기에 맞는 또 수당을 벌어가는 그러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거죠. 속도의 차이. 결국에는 바깥에서 내가 얼마만큼 유통망을 짜고 가느냐, 속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개인도. 잘 고민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NRC의 마지막 비전은 바로 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120, 뭐 150, 200, 500, 3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어딘가에는 나는 무엇을 한다?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소비를 해요. 근데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유통망 안에서,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만족스러운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소비 면에서만 봤을 때는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소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캐시백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내가 하는 건요, 딱 하나예요.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유통망에서 이제는 NR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들어 놓은 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즉,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여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35%의 그러한 권리 수익을 받아갈 수 있어요. 35%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 안에,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 안에서 최고 35% 그 범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앞에 보면은. 네. 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플랜.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겁니다. 1대 99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은요, 결국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소수의 개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플랫폼을 소비함으로써 단순하게 그냥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내가 생산자가 돼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유통업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소비를 하면서 포인트만 적립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포인트도 적립받고 거기서 일정 구간의 현금도 받아갈 수 있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NR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이 과연 노동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시스템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조그맣게 하던 회사가 커지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좋은 사업의 타이밍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이 통신 비전 강의를 듣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참고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많이 수위 조절을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그리고 한번 알아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링크에 오픈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미팅 날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